나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픈데 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낙준 씨 곁에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셋은 안 되니까 둘이어야 하니까. 와, 진짜 10회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10회에서는 소미의 기억들이 산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소미 정체에 대한 엄청난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작가가 꼬아도 너무 꼬았어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쉽게 예측할 수 없게끔 해서 마지막 회의 대반전을 노리는 듯한데 사실 가도 너무 같다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소미가 누가 됐든 모든 시청자들을 납득하게 할 만큼 시원한 결말을 만들지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작가가 이 드라마에 녹여놓은 세계관은 그야말로 짬뽕 그 자체입니다. 천국, 지옥이 소재여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출발하는 것 같았지만 환생을 하면서 윤회사상 그리고 모든 인연은 계속해서 돌고 돌며 나에게 지금 잘못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내가 이전에 그 사람에게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세계관을 짬뽕해서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사실 소미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해숙의 젊은 모습, 해숙의 또 다른 자아라는 의견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소미와 낙준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가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가장 그래도 이치에 맞는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소미에 대한 낙준의 태도입니다. 해숙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면 낙준은 처음에 도대체 왜 못 알아봤냐 라는 질문보다 전 오히려 10회에서 낙준이 소미에게 그렇게 다그치고 화내는 모습에서 좀 의아했습니다. 만약 해숙의 젊은 시절이나 또 다른 자아라면 해숙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낙준이가 그렇게나 화를 내고 거칠게 무섭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숙의 젊은 자아는 왜 그렇게나 늦게 낙준과 해숙이 한평생을 살다가 다 죽어서 천국에 온 이후에나 지옥행 열차를 타고 오게 되었을까요? 시점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민과 은호가 그림을 그리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은호가 엄마가 이해숙이라고 했을 때 한지민의 표정이 싹 바뀌는 그 부분도 좀 이상했습니다. 만약에 소미가 이해숙의 젊은 시절이라면 그때는 아이와 가장 행복했을 시절이고 기억을 잃기 전일 텐데 자신이 엄마라는데 그렇게 표정이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걸리는 부분은 해숙이랑 소미가 같은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눈이 부시게 시즌2 아닙니까? 처음에 이 드라마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바로 눈이 부시게의 작가와 연출이 만나서 김혜자를 주인공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였죠. 눈이 부시게를 감동적으로 본 시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론 한 6년 사이에 작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글의 구성과 흐름이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무튼 눈이 부시게에서 김혜자와 한지민이 동일 인물이었고 김혜자는 그때도 치매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작가와 감독이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김혜자와 한지민을 동일 인물로 둔다? 그리고 김혜자는 기억이 없다? 이런 같은 구조로 드라마를 짰다면 전 좀 시청자들을 우롱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을 대충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혜자와 한지민이 또 동일 인물이었네? 와, 하고 감탄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지민은 원래 애초에 없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왜 이 드라마에 참여해서 이렇게 욕을 먹는 캐릭터를 만든 건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소미가 해숙의 젊은 시절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미의 정체는 바로 망상에 빠진 낙준의 스토커일 것 같아요. 자, 10회에서 낙준이 말한 대로 은호는 낙준과 해숙의 아이였습니다. 은호가 한지민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장면에서 은호는 정확히 아빠는 고낙준, 엄마는 이해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세 가족에게 옆집에 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소미였던 거죠. 소미도 사실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미혼모였고 낙준과 해숙처럼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이 하나만큼은 정말 끔찍이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네에 알던 오빠였던 강정구가 목돈이 필요해서 소미의 아이를 훔쳐 불법 해외 입양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완전 미쳐버린 소미. 아이를 잃고 폐인이 된 소미는 낙준과 해숙 그리고 은호의 행복한 가정을 매일같이 곁에서 지켜보며 점점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낙준과 해숙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은호를 봐주던 소미는 점점 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항상 아내 해숙을 끔찍이도 아끼던 낙준에게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낙준과 데이트하고 은호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소미.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해숙은 아이를 잃은 소미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번씩 소미에게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낙준은 그 모습이 깨림칙하여 소미가 아이를 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은호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소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은호를 납치까지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낙준과 은호와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미가 데려온 아이가 고낙준의 아이라는 걸 알았던 강정구는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계략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고낙준이 자신이 비리경찰임을 알고 폭로하겠다고 해서 그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까지 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낙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강정구는 은호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버리면서 나름의 복수를 한 거죠.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해숙은 일정 기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해일성 기억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낙준은 은호를 찾으러 미친 듯이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라면 자신의 아들을 훔쳐간 소미 그리고 팔아버린 강정구 이 모두에게 낙준이 분노를 느끼는 장면 또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은호까지 팔아버린 강정구에게 분노를 느끼는 소미의 모습들이 다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미가 해숙의 젊은 모습, 또 다른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2회만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모양새로는 진짜 12회 마지막 화 끝나기 5분 전에 정답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11회 예고에서는 기억이 많이 돌아온 소미가 이승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망상에 빠져 낙준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이 낙준과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숙을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해숙의 아들인 목사님이 환생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해숙은 잘 생각했다며 목사님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뒤늦게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승에서조차 지켜주지 못한 아들을 천국에서도 못 알아보고 또다시 떠나보낸 죄책감으로 스스로 지옥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옥행 열차에서 낙준이 해수가 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진짜 이렇게 매회 추리에 추리를 더해야 하는 이 드라마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싶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드라마 온앤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